안녕하세요. 여러분은 땅콩 하면 어떤 기억이 떠오르시나요? 요즘은 매우 흔하지만 예전에는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야 겨우 맛볼 수 있었던 아주 귀한 간식이었죠. 특히 농촌 출신이신 분들은 가을마다 땅콩을 캐고 말리며 온 가족이 모여 땅콩을 까던 추억이 많으실 겁니다. 그 시절 그때는 땅콩이 그냥 맛있어서 먹었지만 지금은 건강을 위해 챙겨 먹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땅콩도 잘못된 방법으로 먹으면 위가 망가지며 온갖 질병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어르신들 요즘 건강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연세가 들수록 체력은 떨어지고 여기저기 잔병치레가 많아져 고민이 깊어지곤 합니다. 이럴 때 어르신들께 땅콩을 추천드립니다. 땅콩의 효능 첫 번째는 바로 혈관 건강입니다. 땅콩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여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불포화 지방산은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은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연세가 들수록 혈관 벽이 두꺼워지고 탄력이 떨어져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위험이 높아지는데요. 이럴 때 땅콩을 꾸준히 먹으면 이런 혈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심장학회에서는 땅콩을 포함한 견과류의 섭취가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 4회 이상 땅콩을 먹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장병 발병 위험이 약 30% 감소했다고 합니다. 어르신들께서는 혈압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요. 땅콩 속의 아르기닌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혈압이 심하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땅콩 한 줌을 꾸준히 드시는 습관을 가지면 혈압 조절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근육 건강입니다. 연세가 들수록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어 기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50대 이후로는 근육량 감소가 급격히 진행되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땅콩은 단백질과 아미노산이 풍부하여 근육 유지와 강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은 근육의 주요 구성 성분으로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연세가 들면서 소화 흡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땅콩은 100g당 약 25g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어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특히 땅콩 속에 포함된 라신과 아르기닌 같은 필수 아미노산은 근육 재생과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운동 후 땅콩을 간식으로 드시면 근육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땅콩 속 마그네슘은 근육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여 근육 경련을 예방합니다. 연세가 들면 다리 쥐나 근육 경련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땅콩을 자주 섭취하면 이러한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당뇨 예방입니다. 어르신들께서 가장 많이 고민하는 질병 중 하나가 바로 당뇨병입니다. 연세가 들면서 인슐린 분비가 줄어들고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땅콩이 이런 당뇨 예방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땅콩은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으로 섭취 후에도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지 않습니다. 이는 땅콩 속의 단백질과 식이섬유 덕분인데요. 식이섬유는 소화 흡수를 천천히 진행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식후 혈당 급등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땅콩을 포함한 견과류를 규칙적으로 먹은 사람들이 당뇨 발병 위험이 약 20% 낮아졌다고 합니다. 땅콩 속 레스베라트롤 성분이 혈당 조절과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당뇨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께는 땅콩 한 줌이 자연스러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간식으로 챙겨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단 소금이 첨가되지 않은 생땅콩이 가장 좋다는 점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네 번째 효능은
뇌 건강입니다. 연세가 들면서 기억력 저하나 인지기능 저하를 걱정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땅콩에는 엽산과 마그네슘이 풍부하여 뇌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엽산은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마그네슘은 신경 전달을 원활하게 하여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땅콩을 주기적으로 먹는 것이 인지기능 개선에 효과적이라고 밝혀졌습니다. 또한 땅콩에 포함된 폴리페놀 성분이 뇌세포 손상을 막아주어 기억력 감퇴를 늦추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좋은 땅콩의 효능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식품과 같이 먹는 게 좋을까요? 땅콩과 찰떡궁합식품을 알아보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시어 우측 하단에 보이는 무료 구독 버튼을 꾹 하고 한번 누르고 계속 시청해 주세요. 첫 번째로 소개할 땅콩의 환상궁합 파트너는 바로 사과입니다. 사과와 땅콩을 함께 먹으면 혈관 건강에 특히 좋은데요. 왜 그런지 궁금하시죠? 먼저 사과에는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비타민C는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땅콩 속의 불포화 지방산과 만나면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불포화 지방산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는데 비타민C와 함께하면 그 흡수율이 더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과의 식이섬유인 팩틴은 땅콩 속 지방 성분의 흡수를 도와주고 동시에 소화에도 부담을 덜어줍니다. 사과와 땅콩을 함께 먹으면 혈당 상승을 천천히 억제할 수 있어 당뇨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간혹 과일을 먹고 나면 속이 쓰리거나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사과와 땅콩을 함께 드시면 땅콩의 단백질과 지방이 사과의 당분을 천천히 소화하도록 돕기 때문에 속이 편안합니다. 공복에 사과와 땅콩 한 줌을 함께 드시면 포만감도 오래 지속돼 과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하는 궁합은 바로 당근과 땅콩입니다. 당근은 눈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들어있죠. 특히 연세가 들수록 눈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때문에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식품입니다. 그런데 이 베타카로틴이 몸속에서 제대로 흡수되려면 지용성 비타민과 함께 섭취해야 하는데 땅콩이 바로 그 역할을 해줍니다. 땅콩에는 비타민 E와 지방이 풍부하여 당근 속 영양소를 몸에 잘 흡수하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당근 샐러드에 땅콩을 뿌리거나 땅콩 드레싱을 곁들여 보세요.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이 크게 증가합니다. 미국 안과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지용성 비타민과 베타카로틴을 함께 드신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황반변성 위험이 4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궁합은 바로 두부와 땅콩입니다. 연세가 들수록 근육이 줄고 뼈가 약해지는 것이 큰 고민이죠. 특히 골다공증 위험이 커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근육과 뼈를 동시에 관리하는 식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하여 근육과 뼈 건강을 지키는데 필수적인 식품입니다. 하지만 칼슘은 그냥 먹는다고 해서 모두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비타민 D나 마그네슘과 함께 먹어야 효과적입니다. 땅콩은 마그네슘이 풍부하여 두부의 칼슘 흡수를 크게 높여줍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일상생활이 불편해지고 쉽게 피로해지는데요. 두부와 땅콩을 함께 드시면 단백질과 칼슘을 동시에 보충할 수 있어 근육 회복과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땅콩의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땅콩의 첫 번째 부작용은 알레르기입니다. 땅콩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부작용이 바로 알레르기인데요. 땅콩 알레르기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흔하며 특히 어린이와 노년층에서 심각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증상은 단순한 가려움증부터 시작해 심한 경우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호흡곤란, 혈압저하, 의식 소실 등의 증상을 동반하며 신속하게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응급 상황입니다. 특히 어르신들께서는 면역 체계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이 더욱 심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고령층에게서 발생하는 식품 알레르기는 젊은 층보다 발병 후 회복이 더디고 합병증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특히 땅콩은 대표적인 고위험 식품 중 하나로 꼽힙니다. 두 번째 부작용은 칼로리 과다입니다. 땅콩은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하지만 문제는 칼로리가 높다는 것입니다. 땅콩 100g당 약 560kcal에 달하며 이는 꽤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어르신들께서는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조금만 많이 드셔도 쉽게 체중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체중 증가는 단순히 외형의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뇨, 고혈압, 관절질환 등 여러 만성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무릎 관절이 약한 어르신들은 체중 증가로 인한 관절 통증이 심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미국 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땅콩을 한 줌, 약 30g 이상 섭취하는 사람들은 과체중과 비만 위험이 25%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물론 적정량을 섭취해야 할 경우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과다 섭취는 체중 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부작용은 곰팡이 독소입니다. 땅콩을 보관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 중 하나는 바로 곰팡이 독소인 아플라톡신입니다. 땅콩은 습기에 매우 약해 곰팡이가 쉽게 생기는데 이 곰팡이 중 일부는 아플라톡신이라는 강력한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아플라톡신은 간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세계보건기구에서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는 땅콩 섭취로 인한 간암 발병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특히 보관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땅콩은 직사광선을 피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하며 밀폐 용기에 담아 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곰팡이가 피었거나 냄새가 고약하다면 절대로 섭취하지 말고 버려야 합니다. 네 번째 부작용은 위장장애입니다. 땅콩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변비 예방에 좋지만 오히려 과다 섭취할 경우 소화불량이나 복부 팽만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위장 기능이 예전 같지 않아 조금만 과식해도 배에 가스가 차고 더부룩함을 느끼기 쉽습니다. 특히 뼈 건강을 위해 칼슘 보충제를 드시는 분들께는 땅콩 과다 섭취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평소 위장이 약하거나 소화 불량이 잦은 어르신들께서는 땅콩을 한꺼번에 많이 드시지 말고 조금씩 나눠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땅콩을 볶아서 먹으면 소화가 더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삶거나 생으로 드시는 것이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땅콩의 부작용을 알아보았으니 이번엔 절대로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식품들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합은 술과 땅콩입니다. 술과 땅콩, 왠지 어울릴 것 같은 이 조합이 사실은 간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어르신들께서 가벼운 안주로 땅콩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간 건강을 위해서는 피해야 할 조합입니다. 땅콩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여 혈관 건강에 좋지만 술과 함께 먹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술을 마시면 간은 알코올을 분해하게 되는데 이때 땅콩의 지방 성분이 알코올 대사를 방해하여 간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특히 알코올과 지방이 함께 체내에 들어오면 지방간이 발생할 위험이 커집니다. 지방간은 간세포에 지방이 축적되는 질환으로 간 기능이 떨어져 간염이나 간경변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술안주로는 땅콩 대신에 저지방 단백질 식품이나 생야채를 선택하는 것이 간 건강에는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주의해야 할 조합은 바로 조개류와 땅콩입니다. 조개와 땅콩 둘 다 건강에 좋은 음식이지만 이 둘을 함께 먹으면 오히려 무기질 흡수를 방해하여 빈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조개류에는 철분이 풍부하여 빈혈 예방에 탁월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땅콩에는 피틴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피틴산은 철분뿐 아니라 아연과 칼슘 같은 미네랄과 결합하여 체내 흡수를 방해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께서는 철분 부족으로 인한 철결핍성 빈혈이 흔히 발생하는데, 이때 철분이 풍부한 조개를 먹으면서 땅콩을 곁들이면 철분 흡수율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피틴산은 칼슘 흡수도 방해합니다. 조개를 드실 때 땅콩을 함께 먹으면 골다공증 위험까지 증가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 조합은 바로 우유와 땅콩입니다. 우유는 뼈 건강에 좋은 칼슘이 풍부하여 골다공증 예방에 중요한 식품이죠. 하지만 땅콩과 함께 먹으면 칼슘 흡수가 오히려 방해되어 뼈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땅콩 속 피틴산이 우유 속 칼슘과 결합하여 불용성 화합물을 형성합니다. 이렇게 결합된 칼슘은 체내 흡수가 어려워지며 특히 골밀도가 낮아지는 노년층에게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어르신들께서는 아침에 간편하게 땅콩과 우유를 함께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오히려 칼슘 보충을 방해하여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우유를 드실 때는 땅콩 대신에 통곡물 시리얼이나 과일을 곁들이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건강 365입니다. 작은 바나나 하나를 매일 챙겨 먹었을 뿐인데 치매가 예방되고 위장이 튼튼해지며 심지어 혈압까지 조절되었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어르신들 요즘 식사는 잘 챙겨 드시나요? 예전에는 아침밥 든든히 먹고 하루를 시작하는 게 기본이었죠. 밥심으로 산다라는 말이 있듯이 밥을 잘 먹어야 하루 종일 힘이 나고 일할 맛도 나는 법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연세가 들수록 밥을 먹어도 예전처럼 든든한 느낌이 안 들거나 아침밥은 귀찮아서 아예 거르게 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렇다고 끼니를 거르면 힘이 없고 아무거나 대충 먹으면 속이 불편하고 그러다 보면 건강이 나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죠. 그럴 때는 매일 바나나 하나씩을 꼭 챙겨서 드셔보세요. 아니, 바나나가 뭐 대단한 음식이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바나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양가가 높고 건강에 좋은 과일입니다. 특히 노년층 건강에 꼭 필요한 영양소들이 가득 들어있어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몸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천연 보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옛날에는 바나나가 정말 귀한 과일이었죠. 바나나 한 개 사려면 시장까지 가야 했고 그마저도 명절이나 되어야 맛을 볼 수 있는 아주 귀한 과일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어디서 선물로 받아오시기라도 하면 형제들끼리 맛있게 나눠 먹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나나는 껍질만 벗기면 간편하게 먹을 수 있고 씹기도 부드러워 이가 약하신 분들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과일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나나의 대표적인 효능 4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혈압 조절입니다. 어르신들 연세가 들어가면서 혈압이 많이 신경이 쓰이시죠? 요즘은 건강검진만 받아도 혈압 조심하세요 라는 소리를 예사로 듣게 됩니다. 연세가 들어가면서 혈관이 점점 탄력을 잃고 한국인 특유의 짜게 먹는 습관까지 더해지면서 혈압이 높아지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옛날에는 밥상에 장아찌, 김치, 젓갈, 된장국 등 짠 음식 일색이었습니다. 그 시절 그때는 그렇게 먹어도 힘이 넘쳐났지만 지금은 그런 음식들이 오히려 건강에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나나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칼륨이 몸속 나트륨, 즉 소금을 배출해 혈압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과 영국 워릭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칼륨 섭취가 높은 사람들은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이 24%까지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칼륨이 풍부한 바나나를 꾸준히 먹는 것만으로도
심혈관 건강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아침마다 바나나 한 개를 챙겨 드시면 혈압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장 건강을 지켜 변비를 예방합니다. 어르신들 변비 때문에 고민해 본 적 있으시죠? 예전에는 밥만 먹고 나면 화장실로 득달같이 달려갔는데 요즘은 변기에 앉아도 한참을 있어야 나오거나 너무 딱딱해서 힘을 줘도 잘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바나나가 아주 효과적입니다. 바나나에는 식이섬유와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해서 장을 부드럽게 하고 변비를 예방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특히 바나나 속의 팩틴이라는 성분이 장을 건강하게 하고 배변 활동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바나나를 섭취한 사람들은 변비 증상이 30% 이상 개선되었고 특히 노년층에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장이 안 좋고 변비가 심하신 분은 매일 아침 공복에 바나나를 하나씩만 드셔보세요. 점차 증상이 개선되실 겁니다. 세 번째 효능은 피로회복과 활력 충전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예전에는 하루 종일 뛰어다녀도 끄떡 없으셨는데 요즘은 잠깐만 움직여도 다리가 무겁고 피곤한 느낌이 드실 겁니다. 이럴 때는 바나나가 피로회복제 역할을 해줍니다. 바나나에는 비타민 B6와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근육 피로를 풀어주고 몸에 활력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의 스포츠 의학연구소에서는 바나나가 스포츠 음료보다 피로회복 효과가 오히려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낮 동안 쉽게 지치거나 피곤하실 때 바나나 하나를 드셔보세요. 하루 종일 에너지가 쭉 지속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두뇌 건강과 기억력 강화입니다. 어르신들이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들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젊었을 때는 사람 이름, 전화번호, 심지어 은행 계좌번호까지 줄줄 외우고 다녔는데 요즘은 방금 들은 얘기도 금방 까먹고 TV 리모컨을 어디 뒀는지 한참을 찾아 헤매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 내가 뭘 꺼내려고 했더라?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기억력 저하와 두뇌 건강을 유지하는데도 바나나는 큰 도움이 됩니다. 바나나에는 크립토판과 도파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뇌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기분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그 옛날 시험 보시기 전에 두뇌 회전이 좋다고 해서 호두를 드셨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호두뿐만 아니라 바나나도 두뇌 건강을 위한 천연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한 사람들은 기억력과 집중력이 20% 이상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바나나를 꾸준히 섭취하면 기억력 저하를 예방하고 두뇌 건강을 활성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겠죠. 옛말에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안 된다는 뜻인데 바나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는 바나나를 드실 때 특히 조심해야 할 몇 가지 경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뇨 환자입니다. 어르신들 혹시 단맛이 땡길 때 바나나를 찾으시나요? 연세가 들수록 우리 몸은 자꾸 단 음식을 원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떡, 엿, 사탕, 달달한 음료수를 드셨다면 이제부터는 건강을 생각해서 자연스러운 단맛이 나는 과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바나나도 당분이 높은 과일이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바나나에는 천연 당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천연 당분이라 괜찮을 것 같지만 사실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바나나의 혈당 지수는 50에서 60 정도로 중간이지만
완전히 익힌 바나나는 당분 함량이 더욱 높아져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당뇨병협회의 연구에 따르면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은 당뇨 환자에게 혈당 변동을 심하게 일으키게 되고 합병증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바나나는 덜 익었을 때보다 완전히 익었을 때가 혈당 지수가 훨씬 높아진다고 하니 당뇨가 있으신 분은 완전히 익은 바나나는 피하시고 하루에 1개 이상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신장이 약한 분들입니다. 어르신들 중에 혹시 요즘 부쩍 몸이 붓는다거나 다리가 무겁고 피로감이 심해지시는 분이 계신가요? 이런 증상이 계속되면 꼭 신장 건강을 체크해 봐야 합니다.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한 과일입니다. 칼륨은 혈압을 조절하고 심장 건강에 좋지만 신장 건강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면 몸속에 칼륨이 쌓여 고칼륨 혈증이라는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칼륨이 과다하게 쌓이면 근육경련, 가슴 두근거림, 심한 경우 심장마비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바나나는 혈압을 낮춰준다니까 많이 먹으면 좋겠지라고 생각하셨다가는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장이 약한 분들이 바나나를 드실 때는 하루 반 개 이하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바나나보다는 사과나 배 같은 낮은 칼륨의 과일을 드시길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는 위가 약한 분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어르신들 혹시 식사 후에 속이 쓰리거나 목구멍까지 신물이 올라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자다가 가슴이 답답해서 깨거나 트림을 할 때 시큼한 맛이 올라온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위산 역류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바나나는 보통 위에 부담을 주지 않는 과일로 알려져 있지만 너무 익은 바나나는 위산 역류를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미국 소화기 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위산 역류가 있는 사람들은 당분이 높은 과일을 조심해야 하며 바나나는 개개인에 따라 증상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참 어르신들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시어 꾹 하고 누르시고 영상을 계속 시청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여러분에게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실 겁니다. 다음은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 찰떡궁합식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거트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변비 때문에 화장실 가는 게 고통스러우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럴 때는 바나나를 드셔보세요. 바나나에는 프리바이오틱스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장 속에 좋은 유산균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요거트에는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바나나와 요거트를 함께 먹으면 장 속 유산균이 더욱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장을 부드럽게 하고 변비를 해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 소화기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바나나와 요거트를 함께 섭취한 그룹은 변비 개선 효과가 무려 4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즉 바나나가 장내 유산균의 먹이가 되어 장 건강을 더욱 튼튼하게 만든다는 거죠. 아침에 바나나를 잘게 썰어 요거트에 넣어서 드셔보세요. 속이 편안해지고 변비도 해결되니 매일 챙겨 드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두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으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그럴 때는 바나나와 견과류를 같이 챙겨 드셔보세요. 바나나에는 크립토판과 도파민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뇌 활동을 활발하게 해주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견과류까지 곁들이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견과류에는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며 비타민 E는 뇌의 노화를 늦춰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영국 옥스포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 지방산을 충분히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인지 기능이 20% 이상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바나나를 썰어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니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도 추천할 만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트밀입니다. 어르신들 흔히 아침 식사 많이들 거르실 텐데요. 이럴 때는 바나나와 오트밀을 함께 챙겨서 드셔보세요. 의외로 든든한 한 끼 식사가 된답니다. 오트밀은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는 저혈당 식품이라 포만감이 오래 갑니다.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에너지를 서서히 공급해주면서 하루 종일 기운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영양학 연구에 따르면 아침 식사로 오트밀과 바나나를 함께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4시간 동안 더 높은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트밀을 따뜻한 우유나 물에 불린 후 바나나를 썰어 넣어서 드셔보세요. 든든하고 속도 편한 아침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바나나도 어떤 식품과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바나나와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상극인 식품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나나와 상극인 식품 첫 번째는 감자입니다. 아마 감자 싫어하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감자는 쪄서 먹어도 맛있고 튀기면 고소하고 국이나 찌개에 넣어도 참 맛있는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바나나와 감자를 함께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자와 바나나는 몸에서 서로 소화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바나나는 빠르게 소화되는 반면 감자는 소화 과정이 느린 탄수화물입니다. 이렇게 소화 속도가 다른 음식이 함께 위에 들어가면 위장에서 발효가 일어나 가스를 만들고 속을 더부룩하게 만듭니다. 특히 연세가 들수록 위장이 예전만큼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음식 조합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 식품영양학연구소의 실험에 따르면 바나나와 감자를 함께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위장에서의 발효작용이 3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스가 많이 차고 소화가 더디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감자를 드셨다면 바나나는 최소 2시간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자 대신 고구마를 선택하면 바나나의 궁합이 훨씬 더 좋습니다. 두 번째는 우유입니다. 어르신들 중에도 바나나 우유 좋아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바나나는 몸에 좋고 우유는 뼈에 좋으니까 함께 먹으면 오히려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조합이 오히려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바나나는 소화를 빠르게 촉진하는 음식이고 우유는 소화가 천천히 이루어지는 음식입니다. 이렇게 소화 속도가 다른 음식이 함께 들어가면 장에서 소화 속도가 느려지면서 배에서 꾸르륵 소리가 나고 심한 경우 배탈이 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유당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은 바나나와 우유를 함께 먹으면 소화 장애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세 번째는 딸기입니다. 남녀노소 딸기를 싫어하시는 분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상큼하고 달콤한 딸기의 유혹을 뿌리치기는 정말 어렵겠죠? 하지만 바나나와 딸기를 함께 먹으면 위에 부담을 줄 수 있고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바나나와 딸기는 자연당이 많은 단맛이 강한 과일입니다. 두 개를 함께 먹으면 당분이 높아져서 혈당이 급격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바나나는 소화 속도가 빠른 과일이고 딸기는 산도가 높은 과일이라 위가 약한 분들은 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장이 부담이 될 수 있으니 특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미국 영양학 저널에 따르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과일을 함께 먹으면 인슐린 분비가 불규칙해지고 혈당 변동이 심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딸기를 드셨다면 역시 바나나는
두세 시간 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은 바나나와 함께 견과류를 곁들여 드세요.